시장이 주목했던 G20 정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미중 두 정상은 대타협은 없었지만 미국은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고 양국은 협상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G20 회의 이후 우리나라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만남을 가져서 성사되면서 증시에 기대감이 불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향방 전망해 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만남으로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그 DMZ발 어떤 깜짝 어떤 회동이라 볼 수 있겠는데, DMZ발 훈풍이라는 말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코스피 증시에는 이 DMZ발 훈풍이 긍정적 요인을 끼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DMZ에서 깜짝 회동에 대해서는 이 북미 대화와 또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크게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수급적인 면에서 긍정적 요인일 수도 있겠지만은 특히 남북 경협조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미중 두 정상은 무역 협상을 재개하는 데 합의를 했는데요. 이 미중 무역 전쟁 긴장이 완화된 만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 기대해봐도 되겠까요? 네, 우선 미국과 양국 정상이 휴전, 어떻게 전쟁된 건 아닙니다. 전쟁된 건 아니고 무역 전쟁을 휴전에 합의한 부분인데 투자 심리는 긍정적 요인은 분명히 맞다. 한마디로 이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인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후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휴전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 대해서 이 부분이 증시 변동성을 좀 커질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미국이 중국의 하일 제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반도체나 이 기술주들이 그나마 좀 그전보다는 우려 섞인 부분이 많이 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IT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여전히 양국 간의 견해차가 실제 타결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이 잠잠해진 가운데 이번에는 일본발 새로운 위협이 국내 기업들을 덮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TV, 스마트폰 제조에 사용되는 세계 품목의 수출 규제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우려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국내 업계는 긴장감이 좀 맴돌고 있습니다. 우선 재고가 있어서 당장 피해는 없겠지만은 수출 절차 강화가 장기화될 경우에 피해를 보는 부분은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의 50% 가량을 일본 정부가 수입에 의존하는데 수입하는 이유는 기술적인 이유나 원가 경쟁력 등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에 국내에서 해당 소재를 대체 개발하는 데는 일본 자체적으로 하는데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실제적인 타격 부분 같은 경우는 지속해서 봐야겠지만은 일본 쪽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의존하는 그런 수출 기업들에 대한 그 리스크는 좀 받아보면서 좀 시장에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미 고용 보고서인데요. 지난달 부진에서 벗어날지가 관심인데 이 고용 결과에 따라 연준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고용 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금리 방향의 가장 큰 중요한 키가 맞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6월 고용 보고서를 7월 5일 날 발표하는데 우선 FOMC에서 전일 살펴보는 다양한 경제 지표 중 하나지만은 현재 미국 경제에 있어서 고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서 무시할 수 없는 지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5월에 고용 보고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한 계기가 됐던 게 사실인데 지난 5월에 비농업 부분 채용이 10만 5천 명으로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여기에 지금 연준이 통화정책 성명서에서 인내심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필요하다면 금리를 내리겠다는 신호를 줬기 때문에 이 고용 보고서가 좀 많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고용 지표뿐만 아니라 미중 제조업 지표도 발표될 예정인데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또 주요 경제 지표들 짚어주시고 증시 투자 전략까지 좀 세워주시죠.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번 주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을 가장 염려하고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그 이번 주에 어떤 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번 G20 정상회담 전에 약간의 좀 속강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고용 지표와 또 중국 쪽에서의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4일에 어떤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뉴욕 증시가 휴장이 되고 있는데 이 전후로 해서 미국의 고용 보고서 그리고 미국의 ISM 그 서비스 PMI 지표가 발표되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금요일이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계기로 이제 본격적인 2분기 실적에 대한 그 대비를 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